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조금 뒤에 국민의힘이 연석회의를 합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그걸 논의할 걸로 예상된다고요? 네, 잠시 후 오후 2시에 당 지도부 그리고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국민의힘이 소집합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의원총회에 있었는데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범위를 넓힌 거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를 두고 당내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오늘 모두 227명 모이는 연석회의에선 난상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장 모시겠다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0명이 넘는군요. 227명이 맞습니다. 모인다고 하니까요. 자,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외부 일정은 다 취소를 했다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예정된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원래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고, 이렇게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한 장관의 다른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론과 이번 일정 취소가 무관치 않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자신이 비대위원장 맡을 이유가 없고 향후에 여당에 입당할 생각도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 이건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오히려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강득구, 강준영, 이소영 의원이 지난 14일에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 방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소속 의원의 절반이 훌쩍 넘는 11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 즉시 중단해달라라고 촉구하면서 분열은 필패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 막기 위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함께 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며칠 더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 열어서 창당을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 전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정도면 나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거나 물어본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다.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 같은 것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해온 버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당내 통합에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부겸 전 총리와는 오는 20일에 또 정세균 전 총리와는 오는 28일에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총선 승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이 대표는 원팀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 당의 단합을 위해서 원로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놓고 당내 비판 거세지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다른 전 총리들과 회동을 통해서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20일, 28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0일,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그러네요. 하죠. 예, 자 윤석열 정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네, 맞습니다. 슈퍼위크라는 표현도 많이들 쓰던데요. 예.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가 오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시작으로 내일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하고요. 또 오는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 강정의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대로 실시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자들 지명 처리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사를 부적격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향해서 자진 철회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패 주도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폭력 전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H 사장 퇴임 후에 연구 용역 수주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강정의 오영주 후보자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야당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청문회 통해서 야당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인사 참사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왔기 때문에 예. 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아마 국민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 이틀 미사일 쏘아 올렸다는 소식 정리해 볼까요? 네, 북한이 어젯밤 10시 38분쯤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먼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이번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오늘 오전 8시 24분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 포착했다고 밝혔고요. 이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서 약 1000km가량 비행하고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연이틀 도발을 감행한 건 한미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에 핵협의그룹 2차 회의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핵 작전 연습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자 이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도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북한이 ICBM 발사한 것은 5달 만입니다. 네,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열고 대응 방안 아침에 논의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원회 열고 이 합참으로부터 발사 관련 상황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을 했고요. 강력 규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는데 미 국무부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올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런 북한의 도발은 이웃 국가들의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킨다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계속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또 한국과 일본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 미국은 다시금 밝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